개장하고 9시 24분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아주 발빠르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다시 한번 불거졌고 지금까지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5개에서 6개 무역 합의 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미체결 국가에는 8월 1일부터 각 서한에 부과된 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로 바이오부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관세 우려감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어요. 또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됐죠. 이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할지도 궁금한데 매니저님은 시장과 함께 관세에 대한 전략 어떻게 짜고 계세요? 관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기 때 영향도를 좀 일단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기 때 당시 때 제가 여기 비교 차트는 지금 못 가져 나왔는데 이 비교 차트는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기 때 당시에도 최초의 관세 부과로 나온 이후에 시장이 급락폭이 한번 떨어졌었잖아요. 네. 물론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4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는 훨씬 더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거 지금 트럼프 1기 때랑 완전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네. 결국에 반등이 나오면서 그 수준 상승치 자체는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트럼프가 아무리 우리가 타코 소리를 하잖아요. 네. 관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협상 카드고 이 시간을 늘리면서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반도체 관세 부과하겠다, 네. 의약품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꺼내면서 계속해서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끌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당장 8월 1일을 좀 앞두고 내지는 관세 유예에 대한 재협상 기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1기 때 당시에도 단순 눌림폭 조정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됐나요? 계속 우상향 나왔어요. 2019년도 때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금리 수준과 금리 인하 타이밍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 내에서 전일 미국장 내에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많고 네. 관세로 인해서 트레이딩 해야 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미 명확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협상과 관련된 소식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거의 이제 7월 달도 벌써 절반이 갔습니다. 이 남은 절반 내에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밖에 없는데요. 협상 카드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 뉴스 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은 소고기,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 확대, 자,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 조선, 그리고 세 번째로 알래스카, 이 총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관세만 안 매기면 된다라는 정도이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로 좀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이미 6월 달부터 바닥권에서 잘 모아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잘 대응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소고기 수입 확대 논란이 먼저 나오고 있죠. 소고기 네. 수입 확대로 보시면은 미트박스라는 종목 보셔야 된다라고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미트박스입니다. 미트박스 현재 17,500원, 2% 내외, 3%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5일평선 최근에 이탈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관세 협상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멈추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스퍼트 구간입니다. 8월 달에 이제 관세 협상 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재료 소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협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빠지겠습니다. 이 나머지 7월 달 기간 내에서 네. 대응책을 좀 계속해서 유지하면 괜찮다.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뷰랑 같이 좀 섞어가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농수산물 수입 확대,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북극 항로 알래스카잖아요. 네. 자, 그럼 동방 KCTC 리뷰하면서 좀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동방과 함께 KCTC. 자, 동방입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세 만들어주고 있었었는데요. 어제 우리 4,000원 2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역시나 1등이 쉬어가니까 2등이 달려버린다라고 바로 달려줬습니다. 자, 오늘 4,000원 찍은 다음에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단기 추세는 이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슈는 살아있다는 점.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는 조선과 농수산물에 대한 이야기가 주됩니다. 북극항로 알래스카 이야기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방향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재밌어요. 북극항로랑 알래스카 어찌 보면은 결이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극항로 갈 때는 알래스카가 못 가고 알래스카 관련주가 갈 때는 북극항로가 못 가요.
참 수급적인 전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그러면은 지금 북극 항로인 동방이 좀 눌리고 있네요. 그러면은 뭐가 갈까요? KCDC? 아니죠. 동양철관. 실수했습니다. 네, 알래스카를 동양철관. 봐야죠. 네. 당관주를 관련 봐야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스틸이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동양철관, 이등주는 하이스틸, 넥스틸, 휴스틸, 스틸. 스틸이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과 재료성은 이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관계로 이렇게 순환매 돌리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알래스카나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뭐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과 관련된 이야기 내지는 지금 정부 내에서 어찌 보면 최근에 단독이라는 형태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의 기대는 지금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장 보시면 시장이 밀리잖아요. 네. 하지만 협상이라는 재료성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악재성 이슈로 빠진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재료성이 아직 기간 내에서 강하게 살아있는 이런 관세 협상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스틸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이스틸이요. 하이스틸입니다. 오늘은 오. 하이스틸이 2등이 아니라 1등이 됐네요. 네, 오. 지금 현재 VI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한가 오늘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하이스틸,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이렇게들 보시면서 지금 이제 이런 알래스카 프로젝트들 그런 기사들 오늘 기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틸이 좀 더 크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넥스틸이 지금 현재 5%가량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동양철관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린 건 넥스틸도 분명스럽게 여기 호재권에 같이 가는 종목인데 무거워졌어요.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명확하게 알래스카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 그때 좀 빵하고 튀어오르지 않을까. 네.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어찌 보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더 가벼운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단기성 제로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알래스카, 북극 항로 이런 소고기 수입 쪽인데 근데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조선 쪽입니다. 조선. 삼성중공업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삼성중공업이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6월 중순 내지는 6월 말일부터 지수물과 함께 일부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선주, 방산주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번에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방산주들 어떻습니까? 다시 달리고 있죠. 네. 실적에 대한 호재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조선도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조선 ETF까지 새로 또 출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간 내 수급까지도 기대해 볼 법한 만큼 현재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이슈 중국이 지금 K조선 따라붙고 있다. 기술 경쟁력에서도 다시 치고받고 수주권에 대해서도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결국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주 건수는 더욱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 LNG 선박 대장주 삼성중공업, H중공업 그리고 다른 종목들까지 아직 조선주들에 대한 상승 기대치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추천주는 지금 이 시장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든든하게 버티는 조선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조선주 안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그 전에 저희는 지금 현재 핫한 화장품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도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오늘장 화장품주 빠르게 반응해주고 있어요. 좀 핫한지 좀 된 것 같아요. 화장품주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 볼까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방문할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감 덕분에 한한령 해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중국향과 관련돼서 수혜보는 종목들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섹터들 다행스럽게 관세 영향도 적은 종목들. 네. 거기서 대표가 지금 화장품이고 저는 조금 계속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항상 화장품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붙여서 보셔야 되는 거 엔터 그리고 엔터. 게임까지. 그렇죠. 이 엔터 게임 산업까지도 전체적으로 중국향 수출 비중 그리고 수익성까지 달려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화장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장품 수급이 돌면은 다음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 계속 한한령 기대감이 유지 중이에요. 한한령 기대감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저는 이 관세와 관련된 협상 내지는 이런 우려감들이 완벽하게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 실리 외교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미국만의 단일적인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정권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친화적인 유화적인 관계로 지금 바뀌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표 수혜주다라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거는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개별 브랜드가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네. ODM 섹터가 있잖아요. 네. ODM이 강해요. ODM이요? ODM 쪽이 강합니다. 한국 화장품 보고 가실게요. 오, 네. 한국 화장품이요. 한국 화장품이 현재 15% 넘는 상승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에 좀 이제 초청장 보냈다, 방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며칠 됐죠. 네. 며칠 된 상황입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시장 내에서 수급 돌 쪽이 안정적으로 돌 거, 관세랑 그리고 중국 한알령. 한알령은 길지언정 계속해서 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개별적인 브랜드 뉴스 쪽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우리가 포트넷에 편입되어 있는 토니모리도 한번 볼게요. 오, 토니머리요. 토니모리도 보시면은 지난 상승분 대비해서 저항 때까지 지금 상승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 자리 나오는 거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개별 브랜드권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 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 네. 참고하시면서 화장품주들은 아직은 조금 더 갈 힘은 남았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이런 브랜드 종목들도 ODM, OEM 섹터들처럼 좀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출 확대, 수출 통과, 그리고 뭐 토니모리가 중국에서 수출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뉴스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면은 더 강한 상승분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화장품 봤으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엔터? 우리 엔터? 게임? 게임 뭐 볼까요? 근데 항상 중국과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매니저님이 글로벌 텍스프리 많이 짚어주시잖아요. 오늘 그쪽은 안 봐도 괜찮아요? 그쪽은 뭐 얘기 안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다 알고 계신 게 여행 항공주 섹터를 지금 궁금해 주신 건데 좋은 네.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 자, 글로벌 텍스프리 보시면은 지금 현재가 7,000원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보시면은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들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건 맞는데 지금 외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외환 네. 시장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쉽게 아직은 뚫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 다만 여기에서 중국 관광객 확대 쪽은 지금 최근에 이제 3분기예요. 3분기. 3분기 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허용 뉴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3분기 내 전후까지 아직 변동성은 살아있다는 점. 자, 그러면은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현수 하나 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또 보고 싶은 거? 요즘 또 대한항공이 좀 핫하잖아요.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세요? 여행항공주 안에서? 굉장히 연결 좋습니다. 우리가 3분기 내에서 지금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항공주들도 보셔야 되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내에서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올라와 줬습니다. 앞에 음봉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농담 삼아서 했던 거 생각나긴 하네요. 네, 푸른 거탑이 세워져 있는데 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유가가 치솟아 오르니까 고유가로 인해서 항공비용, 화물비용 그걸 통해서 특수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거꾸로입니다. 저유가. 저유가로 인한 항공기 가격 부담을 많이 덜어낸 상황이고 은행 비용도 절감. 이게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유가 방향성에 같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항공료가 저렴해졌다는 점 추가적으로 이제 관광객까지 유입 늘어난다면은 충분하게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직도 상승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물대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관광주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두 가지 재료성까지 붙은 걸 좀 많이 선호를 했잖아요.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객 유입 개수 얼마나 늘어나나요? 라는 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다는 점. 일단 3분기 내에서 중국인 관광객 얼마나 늘어났냐? 사실 지금 여름 너무 덥잖아요. 네. 여름에 무슨 관광입니까? 그렇죠? 가을은 돼야 됩니다. 가을 3분기는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확 세볼게요. 확 세가지고 너무 덥잖아요. 네. 지금 비가 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내내. 내내 비가 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여름 내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제다? 7월, 8월. 그렇죠. 7월, 8월이죠. 비 온 다음에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덥죠? 덥죠. 그러면은 저는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폭염 관련주? 그렇죠. 오. 자, 하나만 요거 좀 세 가지고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봐주세요. 좀 잘 세네요. 네. 재밌는 게 좀 있어가지고 파세코입니다.
파세코. 파세코. 이게 여름 이번에 비도 보시면은 장마 같지 않지 않나요? 네, 계속 왔다가 그쳤다가 또 조금 오다가. 저도 방송국 오는데 뛰어오는데 비를 그냥 홀딱 쫓고 파세코입니다. 네. 네, 이번 비가 어찌 보면 장마는 장마인데 네.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잠깐 비 끝나면은 또 금세 더워집니다. 아. 7월 그냥 마지막으로 폭염 관련주들 같은 경우 그러면 7월 말에서 8월 초입 정도까지의 개별적인 이런 변동성 정도까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올라온 상승분에 대해서 거의 진짜 빠르게 다 반납을 한 상황이에요. 요새 창문형 에어컨 굉장히 많이들 쓰십니다. 이거는 좀 번외로 제가 좀 나와서 말씀 전해드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폭염 관련주들도 잘 눌려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원래 강했었던 종목 테마들이 한번 눌리면은 2차 시세 분출 줄 때 꽤나 많으니까요. 오늘 기준으로 아래 꼬리 달고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개별 종목으로 흐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파세코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좀 빠르게 움직여준 만큼 지금 현재는 하락분이 나오고 있다는 차트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저희 퍼스텍 편입을 했었거든요. 7월 14일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수익률 5%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스텍 추가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퍼스텍 방산주입니다. 홀딩 방산이니까. 지금 이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쉽게 좀 소개시켜드리기 직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쟁 방산주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외신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영토 더 들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 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쉽게 끝날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퍼스텍이나 아니면 지금 방산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완벽하게 휴전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모멘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드론 시장이 이번에 결국에 확대로 넘어갑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도체보다는 방산 쪽에서 드론이 특히나 국방 쪽으로 넘어가는 이 드론 시장이 넓다는 점. 우리나라도 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론 활동에 좀 어느 정도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드론은 지금 첨단 무기인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드론 개발, 드론 투자에 계속해서 뛰어든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아직 거래량 안 붙였습니다. 거래량 아직 강하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매물대 구간 4,500원만 넘어준다면 충분히 5,000원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열려 있으니까요. 과거처럼 악재성 뉴스로 올라가는 퍼스텍이 아니라 드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퍼스텍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이제는 나아가서 드론입니다. 드론에 관한 기대감까지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퍼스텍 추가적인 상승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서서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들어가 볼 종목이 조선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 포트에 들어갈 종목은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조선 섹터들 중에서 무슨 조선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선에는 무조건 심장이 있어야죠. 배에도 현진, 심장, 그렇죠? 네. 엔진. 말해버리셨네요. 죄송합니다. 좀 텀을 드렸어야 됐는데 맞아요.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 가지고 나왔고요. 엔진 종목 한 2개 정도 생각나실 겁니다. 둘 중 하나고요. 오늘 종목은 26,900원에 현재가 편입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엔진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엔진. 조선주입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들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6월달 중순 말부터 반도체들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 나올 때 역시나 거꾸로 빠진 종목입니다. 참 그 반대적인 관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조정도 참 짧게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 폭이면 조정 거진 다 나왔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자, 말씀 전해드렸었던 것처럼 조선 섹터 내에서 지금 현재 한미 협상과 관련된 키카드다라는 부각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키카드 조선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선 함정 이 건축 개수 LNG선 상선 특히나 그리고 여기 군함까지 지금 추가 수주 건수를 늘리겠다 확대하겠다라는 협의 내용들이 일단 시장 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내에서 수주 건수 늘어나면은 누구는 LNG 한대요. 누구는 방산 한대요.
네,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 들어가는 심장만 따지면 된다. 하나 엔진, 그래서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가 방산주와 조선주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인데 하나 엔진, 지금 현재 컨센서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2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255억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7.06%가량의 상승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엔진주, 이런 기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 탔을 때는 1년이 아니라 1, 2년 내지는 길게는 3년도 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네. 더 가기 부담스럽다. 특히나 대장인 하나오션이 블록딜 이슈로 못 올라갔을 때 함께 하나그룹주들이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쉬었다. 잘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증시 지수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 실적 강세 종목들이 방어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일단 목표가는 매물대 구간 지난 고가 근처인 3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시장 내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실적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종목, 그리고 아직 지금 조정이 잘 나왔는데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조선주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한화 엔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엔진을 말씀을 해주실 때 이렇게 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엔진 두 종목 가운데서 저희는 오늘 한화 엔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단 자막으로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